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눈은 중요한 신체 기관이죠. 최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눈 관련 질환뿐 아니라 노안이 일찍 찾아온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안구를 상하로 움직이면서 스트레칭하는 작은 습관으로 눈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눈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의존하는 감각기관인데요. 최근 노안이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박사님, 노안을 늦추는 방법 없을까요? 예, 일단 이 노안이 무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노안은 우리 눈이 이제 멀리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지고 또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가까운 글씨를 이제 볼 수 없는 현상을 노안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노안은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기 때문에 노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눈 건강의 관리를 잘하면 노안을 좀 늦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눈의 피로도를 줄여야 되겠죠. 요즘 이제 TV나 스마트폰, 이 PC 등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1시간 정도를 사용을 했으면 한 10분 정도는 보지 않고 눈을 감는다든지 또 눈에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이제 먼 곳을 보아서 눈 자체의 이제 피로도를 줄여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이제 눈은 주로 이제 가까운 곳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실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연을 나가서 이제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자주 먼 곳을 바라볼수록 이 눈의 피로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내 가습과 또 환기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건조한 실내나 또는 탁한 공기는 우리 눈의 이제 각막에 이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안이 오게 되는데 그냥 나이 들었다고 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몸에 이제 천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이기 때문에요. 안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노안을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평소에 눈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나 눈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방법도 있을까요? 예, 눈 하면 이제 베타카로틴이 풍부히 들어있는 이제 당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금치에는 풍부한 이제 루테인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당근과 시금치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되겠고, 눈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이제 수정체, 모양체, 근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맥락막에 결국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데 이때 동의보감에서는 우리가 이제 손을 비비게 되면 손바닥에서 열이 나는데 이 열이 난 손을 눈을 감고 양쪽 눈 위에 대주면 눈꺼풀 위에 따뜻해지면서 이제 맥락막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손을 비벼서 열이 날 때 자신의 이제 눈 위에 눈꺼풀 위에 자주 이렇게 마찰을 해서 대주자입니다. 네, 시금치와 당근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이 마사지 방법,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에 눈에 갖다 대는 마사지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끝나지 않는 외상의 기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충격이나 사건을 경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큰 이제 외상적인 손상을 입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상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 몸에 에너지가 소비되는 현상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큰 외상적인 원인이 되는 게 요즘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아주 그 악플이라든지 또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성추행이라든지 또 요즘 이제 세계에서 간혹 일어나는 전쟁 또 자연재해 이제 사고 또 사랑하는 이제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따돌림의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마음의 손상을 입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박사님? 예, 일반은 이제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을 모두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보다 이제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제 마음 자체가 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 경험한 심리적인 이제 상처의 이제 존재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부적절한 가족 또는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손상이 되었을 때 그걸 이해를 잘 해주지 못하고 뭔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현상에서 응원을 받지 못했을 때 이 현상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안고 가는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예전에는 잊어버렸는데 최근의 삶이 이제 스트레스로 변화가 되다가 보면은 예전 과거의 일이 더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갑자기 많아져서 삶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 예전에 경험했던 사건들이 이제 다시 떠오르면서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더 지장이 오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이 허약해지고 약해지는 경우로서 한방에서는 이제 헌호 증상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천적으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간장, 이제 쓸개, 담력이 허하고 약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신과 질환에 취약한 사람이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더 쉽게 겪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박사님,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방에서는 이제 맞습니다. 특히 이제 체질적으로 예민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심장, 우리 마음이 여리고 좀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불편한 소리를 잘 못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끙끙 앓면서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간장과 이제 담낭이 허약한 사람이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질 감별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체질의 이제 원인과 또 이로 인해서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함께 이제 고려해서 증상과 체질, 그 다음에 심장과 간담의 이제 허겁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가 진단법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가 진단법은 이제 제가 지금 한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일과 관련된 악몽을 자주 꾼다. 두 번째는 그 일이 마치 재현되듯 생생하게 느껴지고 당시처럼 아주 행동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그 일을 떠올리면 이제 신체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는 당시의 느낌조차 자꾸 자신이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일이 일어났던 장소나 사람 또는 활동 등을 자꾸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위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뭔가 단절된 느낌을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린다는 것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듣고 또 자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 이러한 짜증을 내는 게 내가 좀 늘어났다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과도하게 이제 긴장 상태에 내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경우 긴장 상태가 있거나 마음이 뭔가 답답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이 한숨과 긴장 상태에 있던 것이 여덟 번째이기 때문에 이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8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니까요. 전문가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내 몸이 놀랍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삶의 이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과로를 파악을 해서 놀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육체적으로 힘든지 정신적으로 힘든지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원인은 어렸을 때 경험한 심리적 상처가 이제 존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원래 과거의 일을 정확히 기억을 선천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과거의 일이 아주 중요한 거 외에는 잘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일을 정확히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살면서 상처를 조금씩 받았는데 그 상처에 대한 몰입도, 기억력이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서 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체질적인 개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이제 가족, 동료의 지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집안 식구들이라든지 친한 동료라든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남편분이라든지 이제 따님이나 자제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여기에 맞게 이제 개선적인 상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스트레스의 삶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스트레스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수험생들이 간혹 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험생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온 여학생의 경우에는 작년에 수능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글씨를 보는데 글씨가 3개, 4겹으로 겹쳐 보이고 이제 올해는 또 갑자기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났고 그래서 안과에 가고 이비인후과에 가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어서 한숨을 잘 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비유할 때 처음에 시험 문제 1번을 봤는데 1번이 순간적으로 전혀 기억이 안 나게 되면 저도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기억을 했던 적이 있는데 더군다나 뭐 학생들의 경우에 그 강도가 더 세지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요즘은 또 이제 학생들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 1년, 2년을 공부를 더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1번부터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예, 눈앞에 자체가 캄캄해지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긴장이 되고 몸이 굳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삶으로의 변화가 결국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이제 부조화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스트레스의 삶이 내가 정신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이 부분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몸의 허로입니다. 예, 몸이 허약한데다가 로자는 내 체력에 비해서 과하게 몸을 써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분들에 보면 피부가 약간 건조하고 윤기도 없고 맥관을 볼랐을 때 맥관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몸이 약해지면 정신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기혈을 보해주는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 심장과 이제 간담의 허겁에서는 이제 보심시키면서 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항상 칭찬과 예, 응원이 필요하면서 간장과 담낭을 보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방치료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놀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는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최근 스트레스가 많은 삶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자육과 복신이라는 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러면은 상담 받으시는 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는요, 네, 88세고요. 네, 체중은 80kg 이짝저짝 나가요. 네. 키는 165cm.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이명증이 심하고 기가 울어요. 네, 그리고 비염도 심하고요. 예, 그리고 변비도 있고, 예, 불면증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약도 먹고 있는데요. 네. 안 됐네요. 아버님 현재 양약 복용하시는 약 종류 아시고 있습니까? 혈압약 대충 알아요. 예, 예, 대충. 예, 혈압약 먹고요. 예, 고지혈증 약, 네, 전이성 약이요. 예, 그리고 변비약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변비도 그대로 있어요. 변비도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이장약 그런 걸 먹고 그 약이 11가지나 10가지인가 된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예.
예전에 혹시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예. 경계에서 떨어져 갖고 척추가 깨졌다고 해서요. 네. 허리 펴고 살려면 수술을 하게 해서 했더니 마찬가지네요. 지금도 허리가 구부리고 댕겨요. 예. 지금 그 이명으로 귀가 우시는데 어느 쪽 귀가 더 우세요? 오른쪽 귀가 더 심어요. 예. 왼쪽 귀는 덜해요. 예. 비염이 있으신데 냄새는 잘 맡으실 수 있으세요? 예, 냄새는 맡아요. 예. 지금 대변은 며칠에 한 번 정도 보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도 보고요. 네. 볼 때는 2번도 보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변비라고 해서 변을 볼 때 잘 안 나오십니까? 예, 네. 예, 대변 보고 나시면 남아있는 느낌 있으세요? 예. 예. 저녁 때 주무시다가 소변은 몇 번이나 보세요? 소변은 요새 또 안 좋아갖고 지금 여러 번 보내야 한 3번 정도 봐요. 2번 이상 3번 정도 봐요. 네. 불면증 약도 복용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들었다 그래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그 다리 쥐가 나거나 다리 저리는 증상도 있으세요? 예, 예. 어느 쪽 다리가 조금 더 불편하세요? 왼쪽 다리가요. 예. 고관절 있는 데가 많이 아프고 또 허벅지로 장단지로 그리 발등까지도 아프고 예. 그래요. 아, 예, 그건 현재 이제 척추를 다쳐서 척추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변비가 있다가 보면 소화도 이제 잘 안 되시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이제 체중도 더 증가가 되거든요. 지금 예, 몸무게가 80kg면 이제 과체중이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식사 양은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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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출, 예, 예, 진피, 예. 예, 도인, 도인이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행인, 예, 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각 5g씩 넣으세요. 예, 네, 그 다음에 그걸 물을 2000cc 넣으시고요. 예, 예,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다리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오전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한 번 더 드세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한방차 드시면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하고 뜸 치료도 좀 받으세요. 예. 근데 앞서네요. 네, 한방에 갔더니요. 네, 저는 심장이 제일 나쁘고 폐도 안 좋고 대장도 안 좋고 또 병원에서 진짜 형의 기관지로 매우 나쁘다고요. 네네. 근데 약 먹어도 별로 효과도 못 보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방차는 제가 불러드렸으니까 이걸로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이명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다리 저리고 아픈 증상 있잖아요. 예, 예. 그래도 이 증상을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우선 침 치료하고 뜸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세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그 한방차 3개월 꾸준하게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잘해서 예. 공복에 먹어요. 네,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예, 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88세 아버님의 이명증과 또 비염, 불면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박사님,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부모님들의 경우 이명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이와 이명증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이제 이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노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귀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 귀의 내인은 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뭐 귀에 무슨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건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이야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 귀에서 같이 나신다는 분도 있고 똑같이 나도 나는 뇌에서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신다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통화하신 분 어르신의 나이가 88세시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약재를 한방차를 불러드렸는데 그걸 또박또박 잘 적으시고 네. 예, 그다음에 제 말도 바로바로 알아들으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귀의 청력에는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뇌 쪽으로의 기혈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 이제 심장의 힘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심장의 박동력에 의해서 뇌 안쪽까지, 예, 뇌까지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명 증상이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명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어르신처럼 키가 165cm이신데 몸무게가 80kg시거든요. 예, 그러면 아주 과체중이 되는데 이 과체중이 되었을 때 지금 혈압약도 드시고 고지혈증약, 전립선약, 변비약, 뭐 위장약, 불면증약 이렇게 같이 복용을 하시는데 포인트는 지금 소화가 안 되니까 식사를 아마 제대로 많이 못 하실 거예요. 많이 못 하시는데 체중은 자꾸 늘고 배는 나오고 이렇게 되면 조금 걸으면 지금 현재 척추도 안 좋기 때문에 허리 다리 아프고 숨도 차고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때 적정량의 체중을 바로 줄이는 것보다 현재의 몸무게 80kg보다 늘지 않게 해서 1kg, 2kg라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변비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것은 배가 차갑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한방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도인과 행인인데 기와 혈을 같이 운행을 시키면서 장을 따뜻하게 해서 뱃속에 불필요한 물질이 음식물의 찌꺼기가 대변을 통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내 몸 안에 불필요한 식적이나 담음, 어혈이 빠지면서 심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해줘야 이 이명 증상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선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서울 02-823-2000번, SNS로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어머님 그러면 연세와 키 또 몸무게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나이로 72세, 52년생이고요. 네, 키는 163cm, 네, 몸무게는 53kg예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네, 저는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또 열이 나서 이렇게 감기 기운이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편안하게 불편한 거 다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저는요, 아픈 증상이 예, 여름과 또 가을, 겨울, 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고요. 예, 낮과 밤에 또 증상이 달라. 치료가 참 힘들겠구나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한약을 복용했어요. 예, 근데 낮에는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간절히 잠깐 순간적으로 아프고요. 예, 그냥 사라져요. 거짓말처럼. 예, 근데 밤에 자다가 잠을 깨면 팔다리가 확 쑤시고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이 지쳐있거든요. 한 30년 동안 그랬는데 예, 2019년도에 약을 줘다 먹고 증상이 깨끗이 그냥 금방 나을 것처럼 좋아졌어요. 네, 근데 2개월째 거의 먹을 무렵에 열이 나더라고요, 밤에. 예, 자는데 열이 나는데, 그 전부터 열이 났는지는 다른 증상 때문에 못 느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열이 나는데 죽을 것처럼 열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몸을 뒤척이면 좀 열이 살짝 내려갔다가 또 어쩔 때는 땀이 났다가도 괜찮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도 열이 안 꺼지고 고슴도치 가시처럼 막 내 느낌에 막 발산되는 것 같아요. 머리에서 그냥 발끝까지 나는데 상체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옷 입고 자다가 나가서 막 돌다가 이제 그 좀 열이 꺼지면 들어와서 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약을 한 달 더 복용하는데도 아무 이제 조금은 나사져도 진척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약을 중단하고 그런 대로 그냥 고생하고 지냈어요. 그냥 힘들어도. 네, 그래서 안 돼서 2022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예, 올 7월까지 약을 먹었거든요. 예, 근데도 아직은 몸에 열이 이렇게 열이 있어요. 지금도. 예, 밤에 잠을 근데 낮에는 별로 그렇게 열을 못 느꼈거든요. 네, 열 있는지를 못 느껴요. 근데 밤에만 그렇게 잘 때 열이 온 몸에가 열이 항상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찬바람이 살짝 날 때 이럴 때는 네, 이제 열은 나는데 살갗은 좀 이렇게 시린 듯? 예, 그래갖고 얇은 이불을 덮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바람 부는 것을 저는 잘 살아요. 부채질 같은 것도 안 하는데 네, 올해부터는 낮에도 열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부채를 들고 올해는 그냥 살았어요, 막. 근데 이제 힘든 것이 약 먹고 한 3개월 전부터는 별로 차도가 좀 별로 못 느껴서 지금 약을 올 7월까지 먹고 지금 중단하고 네,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제 저를 괴롭히는 것은 또 변비예요. 예, 변비가 한 10년 정도 변비로 힘들었는데 저는 약을 안 먹었어요.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나 그러고 안 먹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작년부터 지금 약 먹으면서는 변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7월 끊기 전에 한 4월 중순부터는 그 변비가 다시 근데 변비가 심한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떠다가 이제 가스가 막 나와서 가면은 꼭 토끼 모양 서너 방울 넣고 그리고는 못 봤었는데 이제 약을 복용한 뒤로는 점점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7월까지 먹었는데 한 4월 중순부터는 전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언제 화장실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한 번 하면 한 3, 4일 못 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변비약을 전혀 저는 먹지를 않았는데 변비약이 약과에서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한 3일 이상 먹지 말라 그래. 한 2년 작년부터인가 지금 그걸 좀 이따가 한 번씩 먹거든요. 네, 근데 그걸 먹으면 처음에는 배에서 느낌이 아주 세게 맞는데 이제 몇 번 먹다 보니까 근데 그 느낌이 약해지고
또 화장실을 가도 볼 것 같은데 힘을 줘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저는 정상피 하생에다가 이축성 이염 영종 복잡해요, 학과님. 그래서 이제 그 이 한약을 먹은 후에 올해 여기 내시경 검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축성 이염도 말씀 없다고 그냥 말씀 안 해주시고 그런 것만 안 오고 네. 무엇이 아니냐면은 그 통지가 오는데 예. 다른 건 다 없어요. 영종도 없어졌나 봐요. 예. 그리고 장상피 하생도 좋아지고 이축성 이염도 이제 없어서 좋아졌나. 이제 경미함, 발작성 이염이 관찰된다고 그렇게 왔네요. 예. 근데 이가 이렇게 속이 안 좋고 불편할 때면 온몸에 열이 더 나는 거예요. 예. 네, 더 나고 그 소변도 지금 참지 못해서 그 한약을 먹었거든요. 네. 그 분도 저보고 그 소변 대변 그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소변이 아주 참지를 못해요. 예. 참지를 못했는데 약 먹고 좀 좋아지다가 다시 또 지금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약이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예. 지금 제가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어머님요. 네네. 현재 그 어머님 이렇게 열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열이 나는데 혹시 체온계로 열 재보셨습니까? 제보는 안 했는데요. 예. 제가 병원에를 병원을 갔거든요. 이게 예.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또 위에서 불난 것처럼 해갖고 가까운 병원을 갔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열이 나 죽겠는데요. 예. 그 병원 앞에 그 체온 되잖아요. 예.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앞에 섰는데 예. 정상 체온이라고 나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네.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전 단계라고 운동을 좀 하러 가세요. 네. 네. 그 젊으셨을 때 수술 받으신 적은요? 다른 수술 받은 적은 없고요. 예. 이 영종을 예. 3번을 떼어냈거든요. 예. 지금 네. 그 체온계상 이제 정상이라는 것은 이제 네. 어머님이 스스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화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낮에 나는 열이 있고 밤에 나는 열이 있고 낮과 밤에 열이 같이 나는 그 증상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는 낮에보다도 지금 현재 하여튼 밤이 되면 열이 더 나십니까? 아니 올 여름에는 지금 낮에도 열이 나. 예, 지금 현재는 저하고 통화하시는 어제 며칠 전부터는 요즘은 낮에도 열이 나고 밤에도 열이 나고 그러세요? 네, 올 여름 들어서는 그래요. 올 여름.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요즘은 부채질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선풍기나 에어컨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좋아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싫은 거예요. 네네. 근데 네, 올해는 그리고 부채질도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에는 약간 부채질을 하고 그 자연 바람, 시원한 바람 부는 데 가서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올해는 아주 부채를 틀고 살았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밤에도 이렇게 주무시다가 열이 나면 그 시원한 바람이 있는데 바람을 좀 맞는다든지 부채질을 좀 해주시고 있는 거죠? 네, 약간씩 하고 요번에는 좀 날씨가 좀 떨어졌잖아요, 기온이.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살짝 열고 자면 네. 열은 나는데 겉은 살갗은 시려요. 시리고요. 그래서 얇은 것은 덮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조금 열고 잤더니 이렇게 목이 지금 잠기고 지금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제가 현재 몸무게가 53kg인데 이 몸무게는 예전이나 비슷하세요? 아닙니다. 저 세 번째 2017년에 그 영종 떼내면서요. 하루 이틀 사이 그 뒤로는 밥을 못 먹고 막 죽으러 먹었거든요. 속이 파스바라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때 한 이틀 사이에 5kg가 빠져있더라고요. 아, 지금 제가 네. 현재 그 체질 검사 때문에 제가 체질 확인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머님요. 네네. 그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을 먹을지는 모르고요. 예. 그 젊었을 때 직장 약간 다니면서 술을 좀 마시면 맥주를 한 컵이라도 마시면 예. 얼굴이 온통 빨개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커피 카페인 들어갈 때 네. 그 카페인 들어간 커피 마시면 오후에 마셔도 혹시 잠은 잘 주무실 수 있나요? 어떤 날은 잠을 자는데 예. 좀 못 자는 날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변비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이제 변비라는 것은 뭐 일주일에 뭐 2번, 3번 이런 기준점도 있지만 내가 대변을 보고 싶은데 대변이 안 나오는 걸 기준점으로 삼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 대변을 보고 싶은 마음은 드세요? 요즘 또 어떤 날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변비가 되고 힘이 들어서 세변을 보려면요. 여름 같은 데는 힘을 주고 막 3, 4일 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온통 땀으로 젖고 예. 힘주다 보면 앞이 새파라져요. 어지러운 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건지황, 건지황이요? 예. 예. 백작약, 예. 백작약, 예. 당귀, 당귀, 천궁, 청궁이요? 예. 네네. 예, 여기까지 5g입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지모, 네? 예, 지모입니다. 지무요? 예. 네네. 그 다음에 황백, 황맥. 예, 예. 네. 백색 할 때 백자입니다. 네. 황백이요? 네네. 네네. 예, 그래서 그 지모 황백은 염초를 하세요. 염초 이렇게 적으세요. 네. 염초. 예, 염초는 그 지모 황백이라는 약재는 소금물로 해서 법제를 하는 걸 염초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지모 황백 염초는 4g입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아까 건지황, 백작약, 당귀, 청궁은 5g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요. 네.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한번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쯤에서 공복 시에 드세요. 네네. 네, 그게 지금 보면은 이제 낮에도 열이 나고 밤에도 열이 나는데 원래는 그 밤에 더 열이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혈분의 허열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열이 나서 더울 때는 이렇게 찬바람을 쐬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지금 열이 날 때도 찬바람을 가볍게 쐬어야 되지 조금 센 바람을 쐬면 살갗이 약간 따갑고 시리시다는 거잖아요. 네. 약간 시린데.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몸에서 허루에 이제 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요법을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잠깐 이것만요. 근데 이제 이런 날씨 아침에 지금 저는 막 식후에 한 2,000보, 1,500보씩 걷거든요. 식후에 항상 3끼를 다. 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기분이 상쾌하니 좋아요. 움직일 때는, 몸을 움직일 때는. 네네. 아, 네, 그때는 좋은데, 그때는 기분이 상쾌하니 좋은데, 누워서 잘 때는 그 찬바람이 좀 약간 시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머님께서 걷고 운동으로 할 때는 내 몸에서 기혈순환이 되니까 찬바람을 맞아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기분 좋게 느껴지고 저녁 때 주무실 때는 어머님 자체의 이제 혈분이라는 이제 몸의 체력이 움직일 때보다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 찬바람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방차로 건강에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72세 어머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이 나고 특히 밤에 열이 심해지는 증상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 열이 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예. 그러니까 열이 나는 원인이 이제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게 환자분은 열이 나는데 체온계상 열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병원에 가서 체온 검사를 했는데 체온은 정상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열이 발산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열과 이제 허열로 먼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실열이라는 것은 내가 열이 나면 선풍기나 에어컨,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실열이면 이때는 열을 끄는 약을 쓰게 되면 되고, 열은 나는데 선풍기나 에어컨을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하고 찬 것도 많이 안 좋아하는 경우에는 몸이 허약해져서 나타나는 열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몸이 허약해져서 나타나는 열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낮에 나타나는 열이 있고 밤에 나타나는 열이 있고 낮과 밤에 나타나는 열이 있어서 기분의 허열이냐 혈분의 허열이냐, 기와 혈분의 같은 허열이냐에 따라서 치료의 처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현재 낮과 밤에 같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밤에 먼저 그랬기 때문에 보열시키면서 허열을 끄는 약을 처방을 해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변비가 생기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로 부딪혔을 때 또 나는 어열, 또 어열로 인한 열, 스트레스로 인한 열, 또 변비가 생기게 되면 제가 비유할 때 하수도가 막히잖아요. 하수도가 막히면 음식물의 찌꺼기가 나가지가 못하니까 내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찌꺼기가 쌓이면서 열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바닥에 열이 난다든지 머리 꼭대기 쪽에 열이 난다든지 발바닥에 이제 열이 나는 그 증상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변비에 대해서 상담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나이 들면서 변비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인 변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르신의 변비라고 하더라도 허증과 실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음식물은 세 끼를 꼬박 먹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을 먹을 때 찌꺼기는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제대로 못 나가게 되면 병으로 심해지게 될 때는 간성 혼수가 오게 됩니다. 음식물의 찌꺼기가 한도에 차게 되면 뇌 자체에 혼탁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를 이제 간에서 해독작용을 못해서 간성 혼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찌꺼기가 나가지 못하게 되면 배도 더 나오게 되고 체중 조절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체중 조절이 안 되게 되면 협착증은 심해지고, 무릎이라든지 족저근막염은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동의보감에서 변비를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건망증과 심해지면 치매가 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찌꺼기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음식물을 조금 먹을 때는 변을 2, 3일에 한 번 보는데,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어르신들 중에 체중이 약간 과체중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가 보면 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자신은 변을 매일 보기 위해서 배가 안 고픈데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장에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신진대사도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보시는 분도 있고 2, 3일에 한 번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2, 3일에 한 번 나가는지 하루에 한 번 나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대변을 보았는데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소변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래서 항상 그 대변이 뭔가 시원치 않다. 예, 이랬을 때는 그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약을 썼는데 어떤 뭐 영양제를 먹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혹시 한방차를 불러드렸는데 한방차를 먹었는데 변이 잘 나갔는데 변이 안 나간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변이 안 나갈 때는 그 처방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변이 안 나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변이 안 나가는 원인이 어르신들이지만 예, 장이 삽해서 예, 건조해서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몸이 차다가 보면은 연동 운동이 안 되니까 차서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나이가 들어도 스트레스는 더 많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 힘들고 몸이 힘들면 당연히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변비도 생기기 때문에 꼭 변비로 있을 때 변이 시원치 않다. 이 증상은 꼭 개선시키는 치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상담자에게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를 해주신 건지황, 백작약, 당귀, 천공, 지모, 황백은 어떤 약재인가요? 예, 일단 건지황, 백작약, 당귀, 천공은 사물탕 지제로 보혈시키는 약입니다. 보혈시키면서 혈분의 질환이 있을 때, 이 혈분의 질환이 있을 때는 낮보다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갈증이 나도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좀 적게 되고 어디 부딪혔을 때 멍이 잘 드는 현상이 있을 때 이 건지황, 백작약, 당귀, 천공을 쓰고 지모황백을 쓸 때는 실혈이 있을 때는 지모황백을 그냥 쓰지만 허혈이 있을 때는 법제를 통해서 반드시 소금물로 인해서 약간 볶아서 지모황백이 약간 노릇노릇하면서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아가지고 법제를 해서 써야 이 허혈이 제거가 되는 치료 효과가 배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자,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 이제 요즘 환절기가 되고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질 텐데요. 이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 60세 이상에서는 저체중인 경우에는 황기와 백추를 먹어서 체중을 늘리면 몸이 좀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고 만약에 저체중은 아닌데도 손과 발과 배가 차가운 경우에는 연자육과 계지를 차처럼 달여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이제 2번 복용해서 이제 손발이 따뜻해지고 또 저체중이 약간 체중이 증가가 되면 감기도 예방이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는 한방차입니다. 네, 60대 이상에서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 소개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체질에 맞는 한방차로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